아버님, 어머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데 월급 적고 일은 너무 힘들어서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이 일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 때문인데요.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일은 훨씬 수월하고 월급은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하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양보호사로 월 500만 원까지 받는 방법과 먼저 준비해서 좋은 자리 선점하는 비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 찾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현실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경기도에 사시는 박순자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2019년에 따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자격증은 땄는데 말이야. 처음엔 열심히 일했지. 그런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어르신 6분을 혼자 케어하는데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그러고도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택시비 빼고 밥값 빼면 남는 게 뭐 있나 싶어서 그만뒀지. 많은 분들이 박순자 어머님과 같은 상황이실 겁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0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일은 고되고 급여는 적으니까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허리 구부리고 무거운 어르신 부축하고 몸은 점점 상하는데 월급은 200만 원 안팎이니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큰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전국 요양병원 중에서 500곳을 선정해서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개인이 알아서 고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씩 내면서 개인 간병인을 썼는데 이제는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간병인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요양보호사 여러분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간병 인력의 자격 요건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만 일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도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처럼 돌봄 교육을 이수한 분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셋째,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4인실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 6명, 심지어 8명까지 케어하면서 24시간 꼼짝 못하고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4명만 케어하면 됩니다. 게다가 8시간 3교대로 운영된다고 하니 밤새 깨어있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 정책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다릅니다.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즉시 의료진이 대응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어르신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요양보호사 혼자 응급처치하고 119 부르고 난리였잖아요.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자 안전과 돌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업무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케어뿐만 아니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심지어 주방 보조까지 했잖아요. 맙하고 빨래하고 온갖 자비를 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청소는 청소 담당이, 식사는 영양과에서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환자 케어만 하면 돼요. 식사 보조하고 화장실 돕고 위생 관리하고 이동 도와드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 시설과 동선이 훨씬 좋습니다. 요양원은 시설이 오래되고 좁은 곳도 많잖아요. 화장실 멀고 복도 좁고. 그런데 병원은 처음부터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까이 있고 침대 높이 조절되고 이동 손잡이도 곳곳에 있고요. 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월 380만 원이 기본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200만 원 안팎 받는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거기다 근무 조건과 병원에 따라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 주말 수당, 명절 수당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어머님은 올해 63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난 3년간 일을 쉬셨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대형 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셨답니다. 이영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면요. 글쎄, 예전에 요양원 다닐 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급하게 가고. 그런데 여기는 8시간만 일하면 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면 퇴근이야. 점심시간도 제대로 있고. 게다가 환자 4분만 케어하니까 여유가 있어. 한 분 한 분한테 제대로 신경 쓸 수 있지. 요양원에서는 6명, 7명 케어하느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못 봐드린 것 같았는데. 여기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도 들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360만 원 받아. 야간 근무 한 번 하면 더 받고. 예전엔 200만 원도 안 됐는데 말이야.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 이영희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똑같은 자격증, 똑같은 일인데 근무 환경과 보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자격증과 교육 이수 증명서를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 내역서, 최근 근무했던 경력 증명서, 이 세 가지를 한 파일에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공고 나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게요. 서류 찾느라 시간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자리 뺏깁니다. 좋은 병원, 좋은 근무 조건은 먼저 지원한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둘째, 건강 체크하세요. 병원에서 일하려면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염병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게 필요한데요. 미리 받아두시면 나중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 정보를 알아보세요. 정부가 선정하는 500개 병원이 어디인지, 우리 집 근처에는 어디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세요. 가까운 병원이 가장 좋잖아요. 출퇴근 시간 짧으면 그만큼 더 편합니다. 넷째, 동네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 보세요. 이런 정책 나온다던데 혹시 채용 계획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명단 미리 받아두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다섯째,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특히 8시간 3교대면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중에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일정 고려해서 어느 시간대가 좋을지 미리 정해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이 정책이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거고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지역마다 인력 수급 상황이 다르고 병원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나 임금, 근무 조건이 약간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도 안 됐는데 왜 미리 준비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큰 틀은 정해졌어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보호사 채용 확대, 이건 확실합니다.
세부 조건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시행 목표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실제로 정부 정책은 발표되고 시행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2008년에 요양보호사 제도 처음 생겼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 자격증 따신 분들은 좋은 요양원,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셨어요. 나중에 따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힘들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500개 병원에서 수천 명을 뽑을 텐데 처음에 지원하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나중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서류 정리하고 건강검진 받고 병원 알아보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에이, 나중에 해도 되지 뭐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움직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주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합니다. 같이 잘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시면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환자 4명당 1명 배치되고 8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는 환경에서 일합니다. 청소나 설거지 같은 잡일 없이 오직 환자 케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월급은 기본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책 시행은 내년 목표이고 전국 500개 병원이 선정됩니다. 지금 서류 준비하고 병원 알아보고 먼저 움직이는 분이 좋은 조건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픈 분들 케어하고 가족들 대신 곁에서 돌봐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힘든 일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었죠. 이제 달라집니다.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대접받을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박순자 어머님처럼 자격증은 있는데 일은 못하겠어 하고 쉬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영희 어머님처럼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있고 경력 있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 노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건강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지원사와 활동지원사 관련 최신 소식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같이 사는 가족분들께도 보여드리세요.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나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